과거의 흔적을 조차 이곳저곳을 파헤치고 있는 이 남자. 벌써 이곳만 해도 100번은 좋게 넘을 만큼 자주 찾았다는데요. 그건 마치 탐정이 수수께끼를 풀듯이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찾듯이 1억 년 전에 살던 생명체가 남긴 비밀을 찾아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곳은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인 고성군의 한 바닷가. 발견된 공룡 발자국만 약 2,000개인 이곳 문지방에 닳도록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그림 같아요, 그림. 공룡 발자국도 좋지만 여기 구성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가 어우러진 절개입니다. 20여 년을 공룡 연구에 바친 임종덕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좁은 동굴 입구를 지나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룡 발자국. 거친 돌로 둘러싸인 이곳에 과연 공룡 발자국이 있을까요? 공룡 발자국이 요겁니다. 저희들이 이 발자국을 가지고요. 지면에서부터 그 공룡의 엉덩이까지 높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발자국 길이 곱하기 4를 하면 엉덩이까지 높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발자국 길이가 30cm라고 가정을 하면 지면에서 엉덩이 뼈에 있는 위치가 1m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제 공룡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대략 이 정도가 되면 초식 공룡이고 조각류 공룡이고요. 크기는 한 8m에서 12m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작 사람 한 명이 지낼 작은 방 정도 크기의 동굴. 10m가 넘는 크기의 공룡은 과연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던 걸까요? 공룡이 살았을 때는 동굴이 아니었죠,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제 풍화와 바닷물의 침식에 의해서 이 동굴이 형성된 겁니다. 깎여 나간 부분이 동굴이 된 거고요. 공룡이 들어와서 남긴 건 절대 아닙니다. 공룡이 그 전에 살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발자국이 남긴 지층하고 이 동굴이 된 이 동굴의 지층하고는 연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이곳은 지난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던 뜻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가 어딜까? 이 위치를 찾는 게 지금 퍼즐이에요, 퍼즐. 물이 빠졌기 때문에 드라이하기 전까지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려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연구를 위한 전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바닷물이 빠지자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룡 발자국. 이거네요. 여기 있네. 발자국 화석은 공룡이 살았던 시기의 생활 모습을 비롯해 행동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귀중한 흔적입니다. 이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공룡 발자국을 보고 발굴해서 실험실로 갖고 왔는데 그 뒷면에 익룡 발자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익룡 발자국을 몰랐어요. 근데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발견한 경우도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해외 사례 200년 전에 그냥 수장고에 있던 화석을 꺼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새로운 공룡으로 신종으로 이름 지어진 경우도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과거의 비밀을 풀기 위해선 먼저 어떤 공룡인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이 전체 보행렬 길이를 잴 수 있는 길이고요.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 간격을 통해 이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물론 발자국이 찍혔던 당시의 상황까지도 추정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숫자를 통해서는 이 보행렬은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그 중간인데 속도가 좀 걷는 것보다는 약간 빠르게 트로팅으로 결정이 났네요. 이 공룡 발자국도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요. 이 공룡이 이쪽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발자국 찍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공룡은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공룡 지나간 다음에 육식공룡이 지나갔어요. 여기 보면 육식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조각? 그렇죠. 이건 수강류입니다. 발톱이 보이실 거예요. 뾰족한 발톱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폭이 갑자기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이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정상적인 공룡의 발자국 패턴이 아니에요. 보폭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발자국. 공룡의 걸음걸이가 불편했다는 뜻인데요. 마치 절름발이처럼 걷는 이 공룡의 비밀을 풀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찾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 용광류 공룡이 지나간 다음에 우연히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이 용광류 공룡이 있을 때 동시대에 살았던 무시공룡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체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하죠. 특이한 발자국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발자국이 이 일대에서 발견됐는데요. 공룡 발자국만 무려 2,000여 점에 달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화석산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흥미로운 화석산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올 때나 외국 학자들을 모시고 올 때에도 매번 올 때마다 다른 발자국을 볼 수 있거나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보물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외 탐사를 마친 그날 오후. 임종덕 박사가 근무하는 이곳에는 국내에서 발견된 매우 희귀한 화석을 모아둔 곳이 있다는데요.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고 합니다. 무려 1,100여 점의 화석이 모여있는 이 수장고는 국내에서 발견된 중요한 화석이나 지질 표본이 없어지거나 흩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화석을 한데 모아 연구하고 관리해 후대에 물려줄 보물 창고 같은 곳이라네요. 여기서는 좀 엄격하게 또 통제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공간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화석 표본 전문 개방형 수장고입니다. 현장에서 발굴된 화석을 어디론가 들고 가는 임종덕 박사. 표본을 이제는 화석 처리를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저희들이 보존 처리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거 우리 페리 와서 제주도에서 온 거 갖고 온 거 매트릭스 좀 제거 좀 해주세요. 화석을 둘러싼 딱딱한 암석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 작업을 마치면 돌덩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화석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네요. 지금 보시는 이 표본은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발견된 도마뱀 발자국 화석인데요. 지층은 약 한 1억 년 전으로 지층이 추정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중생대 백악기로는 첫 번째, 최초의 발견이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발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세계 최초로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발견된 이 도마뱀 화석을 연구해 한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도마뱀이란 학명을 갖게 됐다네요. 임종덕 박사는 이외에도 희귀한 화석을 연구해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족으로 보행하다 다 자라면 사족으로 보행하는 조각류 공룡의 성체 발자국을 연구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발견된 조각류 화석들이 뒷발만 거의 발견이 됐고 이 표본이야말로 중요한 이유가 이 앞발과 뒷발이 같이 찍힌 우리나라 최초의 표본이거든요. 기존의 둥근 모양의 조각류 공룡 발자국과 다른 초승달 모양의 발자국을 연구한 성과를 발표해 신종 화석으로 인정받은 임 박사. 이외에도 그간 쓴 공룡에 관한 국제 논문만 해도 무려 40여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동물들 중에 제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멸종을 했어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지구상에서 살아왔는지를 알아야만 지금 현존하는 현생 동물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 지구 생태계를 지키고 지구의 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동물들을 연구하는 연구 성과물이나 결과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일 오전, 어디론가 향하는 임종덕 박사. 박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은 귀한 손님을 마중 나가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요? 아주 가끔씩 보죠, 요즘. 바쁘셔서 그 손님께서. 한 달에 한두 번만 볼 수 있다는 귀한 손님을 만나고자 들뜬 마음으로 움직이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임종덕 박사의 딸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딸이 집에 올 때마다 꼭 마중을 나간다는 임 박사. 자칭 딸바보라고 하는데요.
2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출장으로 인해 딸의 생일을 기념하지 못할까 봐 미리 벌인 깜짝 이벤트. 준비성 철저한 딸 바보 맞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용이 생일 축하합니다. 발자국 보행률이 그간 서로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도 부녀 간의 소통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나? 여기 상조감? 네, 저희 기억나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올해 하고 지금은 IT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부분이 역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과거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더 좋은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정보를 많이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재 곳곳에 화석뿐 아니라 동물의 뼈도 보이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근데 이 뼈는 뭐예요? 계속해서 현생 동물이나 또 화석 동물들에 대한 뼈 구조를 좀 익혀보려고. 이거는 무슨 뼈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살지 않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살고 있는 동물 비버라는 동물입니다. 이 앞니가 특징적이죠. 자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갈비뼈고 여기 지금 척추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생에 살고 있는 거북류나 자래를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도 거북 화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북 화석을 연구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현생 동물들하고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뼈의 구조나 특징들을 다 머릿속에 익숙해야 되고요.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사람 이름 잊어버리는 것처럼 동물의 뼈의 부위나 또 특징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이게 어느 부위다, 어느 위치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는 법. 이 현장이다, 현장. 20년 전 유학 시절 당시 공룡 화석을 발굴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초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공룡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생생하는 걸 기록을 좀 갖고 싶어서 찍어두셨네요. 진짜 오래간만에 봤다. 저 어떤 부위예요? 트리케라토스 뿔세개 달린 공룡의 아마 갈비뼈일 거야. 저게 갈비뼈. 내가 발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작업한 거고. 1993년 뼈 화석을 분리하는 아르바이트로 연구자의 삶을 시작한 임 박사.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화석 발견의 희열도 있었지만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석사과정 들어갔을 때나 박사과정 할 때나 같이 동료들 미국 학생들은 저하고 수준이 똑같지 않았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유치원 때부터 공룡 박물관에서 놀던 친구들이에요. 기본 지식이 유치원과 대학생의 차이였어요.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매일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현생동물하고 비교를 하려면 동물원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간 회원권을 끊고 거의 동물원에 살다시피 했고요. 석사 박사에 들어가는 동물들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된 동물들을 가서 관찰을 하고, 코알라 같은 경우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알라 관찰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발굴 팀장이 된 그는 마침내 2001년 세계를 놀라게 할 연구 성과를 이루게 됐는데요. 이 계룡산 자락에 그 연구 성과가 숨겨져 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또 이렇게 와서 또 보면 볼 때마다 반갑고 또 감개무량하네요. 바로 이 녀석인데요. 세계 최대 초식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 화석을 직접 발굴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진본 공룡을 발굴하거나 아니면은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이제 임 박사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설립자님께서 그거를 이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발굴해서 갖고 왔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화석. 그 진품이 있는 수장고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이게 여기 있군요. 제가 와이오밍 현장에서 이걸 만들었었는데 이거 17년 전이었거든요. 보시느라고 정말 애쓴. 이 하나가 지금 이게 갈비뼈예요. 길이가 총 2m가 넘습니다. 갈비뼈 하나의 길이가. 정확히 1억 5천만 년 전이고요. 중생대 쥐라기 지층에 해당합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쥐라기곤이라는 영화 있으시죠? 그 영화에 출연했던 거대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실제 모습입니다. 전체 크기만 약 25m, 몸무게는 약 80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초식 공룡으로 알려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전 세계에서도 3마리만 발견됐을 정도로 희귀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발굴된 화석 중에서도 보존 상태가 손꼽힐 정도로 좋아 발굴 당시 대서특필로 다뤄질 정도였습니다. 안전하게 트레일러에 싣고 배를 타고 또 이 대전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 자체도 하나의 큰 에피소드로 남아있을 정도고요. 지금 기억을 해보면은 이 목뼈 발견했을 당시에 거기 산불이 났었어요. 모든 발굴대원들이 멈추고 불 끌어갔던 기억도 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안착한 녀석. 많은 이들이 이 녀석을 보고 공룡에 대한 꿈을 꾸길 그는 바란다는데요. 진혁 씨 오래간만이에요.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이 화석을 보고 꿈을 키운 젊은이가 있습니다. 모든 화석 기록들을 새 발자국도 지금 나왔으니까 새도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서로 있고, 다른 형태의 새 발자국 도마뱀도 있고 물갈퀴 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등장했던 발자국의 주인공들을 아마 이 그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여지껏 이렇게 그림을 그린 분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준혁 군이 그동안 제가 발표했던 논문들이나 다른 학자들의 논문들을 보고 재현을 해냈네요, 진짜. 2017년 학회에서 처음 만난 장준혁 학생은 고생물 학자 겸 고생물을 그리는 팔레오 아티스트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 논문 보면서 머릿속에다가 뼈 하나하나의 위치와 명칭을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수많은 꿈들이 연글어 공룡 놀이터였던 이 한반도에 더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빨리 학생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게 단지 고생물 학자를 키우기 위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만큼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장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십니까? 네. 속상하네요, 진짜. 4월달, 5월달이 최고인데. 또 캠핑도 가능하고. 원래 같으면 4년마다 열리는 공룡 엑스포로 시끌벅적했을 테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9월로 연기된 공룡 엑스포 준비가 한창인데요. 겉에 보고는 정상적으로 하셨는데 뼈가 저렇게 안 생겨서 머리뼈가 하하. 한번 당기 최종적으로 당기 나와요. 아하. 터치를 받아서 공룡 엑스포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그는 전시된 시설 중 문제점은 없는지 행여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 두개골. 이야, 이게 참 표면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예. 이게 아마 대전 이남에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대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안쪽을 볼 수 있어서 관람객들한테는 새로운 또 시야를 보여주는 거죠. 머리 맞죠? 머리 맞습니다. 두개골입니다. 이제 상악이라고 해가지고 윗턱이고요, 아래턱입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다양한 공룡 흔적들이 남아있는 한반도.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자가 더 깊은 연구를 해주길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해석들을 보고 자라면 과학자로서의 꿈뿐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기회를 좀 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물때를 맞춰 고성군 덕명리 앞바다를 다시 찾은 임종덕 박사. 이미 100번을 넘게 찾아와 연구했지만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그날의 진실이 있어서라는데요. 지금 저는 숙제가 이겁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상적인 걸음을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뒷발 다음에 먼저 찍혀야 될 앞발이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여기 찍히고 그 뒷발은 또 가까이 찍혔어요. 이게 붙여서. 그럼 뭔가 좀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공룡이 걸어갔을 때는. 그래서 아마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걸 보고 정상적인 용광류 공룡의 패턴이 아닌 다른 해석을 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만 본 것뿐만이 아니라 자꾸 옆에서 측면에서 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려고 하는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왜 저기가 앞발 뒷발이 간격이 달라졌을까? 왜 자꾸 누워서 옆에서 봤는지는 몰랐는데 아마 저 간격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아마 저한테 숙제를 해주시면서 스스로 알 때까지 터득할 때까지 놔두신 것 같아요. 공룡 연구로 보낸 28년의 세월. 이젠 스승의 뜻까지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연륜이 쌓였지만 아직 과제를 풀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다는데요. 홀로 무언가를 한참을 바라보던 임 박사. 갑자기 제작진을 부르는데요. 뭘 발견한 걸까요? 이게 이제 물때를 잘 맞춰서 오면 다른 게 본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봤을 수는 있으나 저한테는 이거 처음이거든요. 자연이 허락해준 시간 내에서만 허락되는 관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 보람이 있는 걸까요? 새로운 발자국을 찾은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번쩍입니다. 손을 넣어 발자국의 깊이와 크기를 가늠해보는 임 박사. 대체 이 발자국의 정체는 뭘까요? 작은 공룡입니다. 베이비. 굉장히 작은 공룡이에요. 이 골반까지의 높이가 1m가 60c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친구를 등장시켰더니 이 친구가 찾게 했네요. 큰 어미가 아닌 새끼를 데리고 온 보람이 있었어요. 자기 발자국을 찾은 거니까요. 아, 그 공룡 인형의 발자국을 찾았다. 본인에게 발자국을 찾은 거니까 의미가 있죠. 다음에는 육식 공룡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희귀하다는 아기 공룡의 발자국. 이곳을 다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새끼 용광류 공룡은 걷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가 안 돼 있고요. 마치 토끼가 깡충깡충 뛰듯이 이 아기 새끼 공룡들은 그렇게 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자란 성체의 패턴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또 새로운 연구에 획기적인 또 장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새로운 곳을 보게 돼서 굉장히 흥분되고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1억 년 전 남긴 흔적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정확한 해석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 사라진 공룡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임종덕 박사. 느리고 더딜지 몰라도 그는 매일 공룡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과거에 담겨진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그 당시의 환경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일, 그게 바로 과거를 현재로 불러서 소환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무겁네.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또 귀한 것을 앞으로 더 멋지고 재미있는 공룡 화석 많이 발견해서 또 국민들과 항의할 수 있는 멋진 연구자가 되도록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